강남의 40층 코너 사무실.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강민준의 이름이 화면에 깜빡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오전 10시 30분이었다. 남편은 내가 중요한 한미그룹 인수합병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근무 시간에는 거의 전화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차갑고 멀고 거의 기계적인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위장이 꽉 조이는 듯한 예감이었다. 서지혜 씨,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혼하고 싶어. 그는 서론도 인사도 없이 말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8단어로 일축되었고 마치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처럼 감정 없이 전달되었다.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전화기를 더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내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변함이 없었고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무관심했다. 민준 씨, 무슨 소리야? 장난이야.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다. 너무 높고 너무 숨이 가빴다. 나는 일어서다가 그가 우리 5주년 기념일 선물로 준 크리스털 문진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그것은 아침 햇살을 받아 내 자개 책상 위에 법률 서류 더미 위로 작은 무지개를 춤추게 했다. 장난 아니야. 지혜야. 내 짐은 거의 다 뺐어. 이제부터는 박상훈 변호사가 세부 사항을 처리할 거야.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 모든 연락은 그를 통해서 해.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토론의 여지도 설명도 없었다. 전화로 우리 결혼을 끝낼 수는 없어. 민준 씨,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해. 나는 내 목소리에 스며드는 절박함을 증오하며 애원했다. 나는 대기업 임원들을 증언대에서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변호사 서지혜였다. 나는 아직 구걸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구명줄처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토론할 건 없어. 난 결심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당신은 변했어. 지혜야. 우리 둘 다 이게 더 나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고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며 서 있었다. 맞춤 정장을 입은 성공한 여성이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보였다. 내비서 유미 씨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내 문 앞에 나타났다. 서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아요. 그녀는 6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해서 내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오래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문을 닫으라고 손짓했다. 방금 강 대표가 전화했어. 이혼하고 싶대.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하자 더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워졌다. 유미 씨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네? 왜요? 지난달 회사 송년회에서는 두 분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내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나는 가죽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댔고 갑자기 지쳤다. 분명히 아니었나 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그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모든 것을 그의 변호사 박상훈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 유미 씨의 표정이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박상훈 변호사요? 법무법인 광장의 그 상어 말이에요. 강 대표는 처음부터 강하게 나갈 계획이군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변호사님,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박상훈 변호사는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마음은 이미 감정적인 지진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의 법률 훈련이 시작되면서 기어를 바꾸고 있었다. 박상훈 변호사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는 민준 씨의 레스토랑 인수 3건을 대리했어. 문득 생각이 떠올랐지만 내가 아는 한 그는 이혼 소송을 처리한 적이 없어. 그는 철저히 기업 변호사야. 아마도 강 대표는 기업 변호사를 두면 변호사님이 그들이 제안하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도록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미 씨가 그녀의 충성심이 톤에 맹렬한 보호 본능에서 드러나며 제안했다. 아마도 나는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입력했다. 아니면 민준 씨는 그의 아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 최고의 계약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 아이러니는 나에게 낯설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민준 씨의 레스토랑이 고객이었던 광고 대행사의 20세 인턴이었다. 그는 31세였고 이미 성공했고 자신감 넘치고 완전히 매력적이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소개한 세상에 매료되었었다. 내가 로스쿨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똑똑한 아내에 대해 얼마나 자랑했는지 기억했다. 내 지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는 내 허리에 팔을 두르며 말하곤 했다. 분명히. 그는 우리가 언젠가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앞으로 며칠 동안 내 일정을 비워야겠어. 나는 이미 내 소송 업무량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하며 유미 씨에게 말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한미그룹 인수권을 주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지난 6개월 동안의 강 대표의 최근 활동, 사업 거래, 출장 기록, 특이한 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줘. 유미 씨는 이미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 현대산업이사회와의 회의는요? 가족 비상사태로 연기해. 그 말은 씁쓸했다. 그리고 유미 씨, 아직 사무실에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마.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내 책상 위에 액자 사진을 멍하니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우리 5주년 기념 여행에서 찍은 민준 씨와 나, 푸른 해변에서 둘 다 웃고 있는 사진. 나는 오늘 아침 전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 이미지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무엇이 변했을까? 언제 변했을까? 나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내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경고 신호를 찾았다. 미묘한 변화들이 있었다. 우리 둘 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다.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줄었고 대화는 더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우리 삶의 표면에 머물렀다. 하지만 임박한 이혼을 소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 씨는 최근에 더 멀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것을 그의 최신 파인 다이닝 한식 레스토랑 지점 개점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휴대폰에서 공유 캘린더를 열고 지난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민준 씨의 출장은 평소 한 달에 한 번에서 거의 격주로 늘어났다. 이상하게 늦게까지 이어지는 저녁 식사 회의. 이상한 시간에 헬스장 세션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패턴을 보니 분명했다. 그 깨달음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덮쳤다. 민준 씨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때 뜨겁고 예상치 못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몇 년 동안 울지 않았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는. 나는 휴대폰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고 정확히 5분을 허락했다. 상처, 배신, 굴욕을 느낄 5분. 그리고 나는 눈물을 닦고 화장을 고치고 내가 훈련받은 대로 했다. 나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정오까지 나는 우리 공동계좌에 접속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청구 내역을 발견했다. 시내 호텔 방. 15분 거리에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왜 호텔이 필요했을까? 내가 한 번도 받지 못한 명품 보석 구매. 그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했던 밤에 청담동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증거는 쌓여갔다.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또 다른 상처 같았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 휴대폰 계정을 확인했을 때 나왔다. 민준 씨는 내가 모르는 두 번째 회선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번호로 수백 건의 문자와 전화가 있었지만 메시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종류의 변호사가 아니었지만 패턴은 충분히 명확했다. 박상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려던 참에 내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박상훈 변호사 자신에게서 온 것이었고 내일 오후에 귀하의 별거 합의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첨부된 문서는 내 피를 끓게 하는 제한된 합의안을 요약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나에게 우리 강남 아파트와 5년 동안의 적당한 월별 위자료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 대가로 나는 우리 혼인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그의 사업, 지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모욕적이었다. 10년 후 내가 그의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를 지원한 후 내가 그의 레스토랑 확장을 위한 모든 계약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준 후 이것이 그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조심하라고 경고했을 위험한 미소였다. 민준 씨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나는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다. 순진한 20세로서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33세의 계약 변호사로서 이제 매우 흥미로운 불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계약서였다. 나는 박상훈 변호사의 이메일에 회신하여 회의를 수락했지만 그가 제안한 중립적인 장소 대신 그의 사무실을 제안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은행에 전화하여 민준 씨가 그날 아침 우리 공동투자계좌에서 시작한 이체를 동결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나 자신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 씨의 전화 이후 처음으로 우리 펜트하우스로 돌아갔다. 그 공간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고 민준 씨의 출발에 최소한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더 비어 있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시계가 침대 옆 탁자에서 사라졌고 옷장에서 일부 옷이 없어졌고 그의 노트북이 더 이상 그의 책상에 없었지만 그는 대부분의 소유물을 남겨두었다. 아마도 곧 그것들을 가지러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나는 각 방을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공유된 삶을 보았다. 휴가와 축하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의 시각적 표시.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불행했을까?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것, 젊은 여성의 신선한 흥분에 쌓인 중년의 위기였을까? 그의 서재에서 나는 내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그림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 그 조합은 우리가 그것을 산 날, 우리가 만난 날짜에서 변하지 않았다. 안에는 우리 혼전 계약서를 포함한 다양한 문서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의 책상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언어는 형식적이고 법률적이었지만 관련 조항은 명확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입증 가능한 불륜에 연루될 경우 귀책 사유 없는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유책 배우자의 사업 자산의 50%를 표준 혼인 재산 분할에 추가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민준 씨는 이 조항을 주장했고 젊은 아내가 결국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그것을 설명할 때 그의 거만한 미소의 기억은 내 가슴에 뜨거운 분노를 일으켰다. 이건 그냥 보호야, 지혜야. 우리 둘 다를 위한.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그의 불안감. 20세가 결국 그녀 또래의 누군가에게 유혹받을 것이라는 그의 두려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거의 시적이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바로 그 조항이 이제 그의 파멸이 될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손님방에서 잤고 우리 침대를 마주할 수 없었다. 불을 끄기 전에 나는 민준 씨의 비밀 전화에서 온 미스터리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강민준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끄고 내가 가질 권리가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민준 씨가 항상 나를 위협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말했던 날카로운 차콜 슈트. 내 눈과 어울리는 에메랄드, 귀걸이, 행운을 위해 할머니의 빈티지 시계. 나는 혼전 계약서와 민준 씨의 불륜 증거를 포함하여 내가 필요할 서류를 모아 서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나는 내 미래를 결정할 대결을 위해 박상훈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박 변호사의 비서는 내가 내 이름을 말했을 때 놀란 표정이었다. 오, 사모님,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오실 줄 몰랐는데요. 일찍 왔어요. 나는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좀 급한 일이라서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인터폰을 들고 내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속삭였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만나실 수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원. 박상훈 변호사의 코너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가 책상 뒤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금태 안경을 쓴 작은 남자였고 그의 온화한 외모와는 달리 무자비함으로 유명했다. 사모님이시겠죠. 저는 박상훈 변호사입니다. 그의 어조는 전문적이었지만 동정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네, 제가 그 아내입니다. 나는 단호한 클릭 소리와 함께 서류 가방을 그의 책상 위에 놓으며 확인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박 변호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약간 창백해졌고 그의 내민 손은 인식이 떠오르면서 공중에서 굳어졌다. 당신은 법무법인 세종의 서지혜 변호사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바뀌었고 자신감은 불확실성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이제 내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작년에 대성물산 합병건으로 변호사님과 제가 반대편에서 협상했던 것 같아요. 세상 참 좁죠? 서울에서 가장 두려운 기업 변호사 중 한 명인 박상훈 변호사는 눈에 띄게 침을 삼켰다. 그의 손은 내 손을 잡을 때 약간 떨렸고 나는 그 순간 내가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 씨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의 아내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상대로 사용하려 했던 바로 그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그의 움직임은 그가 자신의 의자로 돌아갈 때 뻣뻣했다. 그의 뒤에 있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서울 스카이라인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그의 시야는 그가 갑자기 예상했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여성이었다. 사모님, 말씀드려야겠군요. 서 변호사로 해주세요. 나는 내 어조를 유쾌하지만 단호하게 유지하며 방해했다. 아니면 지혜 씨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우리 어쨌든 동료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조정했다. 서 변호사님, 그럼 이건 예상치 못했네요. 강 대표는 변호사님의 직업적 지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강 대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서류 가방을 열고 폴더를 꺼내 그의 광택 나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우리 혼전 계약서의 정확한 조건을 포함해서요. 박 변호사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중립을 유지했지만
나는 그의 눈주위가 약간 긴장하는 것을 포착했다. 여기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폴더를 두드리며 말했다. 물론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강 대표가 제7조 사망에 변호사님의 주의를 돌렸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밝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불륜 조항이 있는 해당 페이지를 열어 내 사본을 책상 건너편으로 밀었다. 박 변호사가 읽는 동안 나는 그의 얼굴이 혼란, 깨달음 그리고 마침내 경악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다시 문서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 사이에 단어가 바뀌었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건 꽤 구체적이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강 대표는 그 조항에 대해 매우 완고했어요. 그는 젊은 아내가 바람을 피울까봐 걱정했죠. 나는 얇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박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꼬집었다. 서 변호사님, 우리가 이걸 발동하지 않고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증거를 가져왔어요. 나는 부드럽게 끼어들어 두 번째 폴더를 책상 위에 놓았다. 신용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전화기록,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남편과 아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번호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문자 답장을 받았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의 화면이 위로 향하게 놓았고 내가 일어났을 때 나를 맞이했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누구세요? 민준 오빠가 연락하라고 이 번호를 줬어요. 저는 아름이에요. 박 변호사는 전화기를 쳐다보고 증거 폴더를 쳐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아마도 이 회의를 다시 잡아야 할 것 같군요. 의뢰인과 상의해야겠어요. 물론이죠. 나는 전화기를 되찾으며 말했지만 폴더는 남겨두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기다릴게요. 나는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반복했다.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아 다리를 꼬았다. 이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들었다. 그는 전화를 걸 때 나에게서 약간 등을 돌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강 대표님, 지금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잠시 침묵. 아니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시 잠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사모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네, 제 사무실에요.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고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강 대표님 혼전계약서 읽어보기는 했습니까? 대표님이 주장했던 거 말입니다.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것 같다. 박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불륜 조항이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 자산의 50%. 책상 건너편에서도 민준 씨의 폭발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박 변호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전화기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렸다. 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많습니다. 다시 잠시 침묵. 이건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강 대표님. 당신은 그냥...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사모님은 계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더 긴 침묵.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상황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네요. 그가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박 변호사는 존경심에 가까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강 대표님이 오는 중입니다. 그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나는 증거 폴더를 되찾아 서류 가방에 다시 넣었다. 불행히도 그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니야. 서 변호사님,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10년의 결혼 생활은 대화할 가치가 있어요. 적어도 10년의 결혼 생활은 그것을 끝내는 전화통화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나는 전문적인 태도 아래 억눌렀던 상처가 번뜩이는 것을 느끼며 반박했다. 민준 씨는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는 그 결과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거의 20분 동안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민준 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평소 완벽한 외모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멈춰섰다. 마치 내가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처럼.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따뜻한 갈색 눈은 이제 차갑고 지쳐 있었다. 서지혜. 그냥 내 이름 평평하고 감정 없는 강민준. 나는 그의 존재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박 변호사에게 돌아섰다. 자리 좀 비켜줘. 변호사는 탈출해서 안도하는 듯 보였고 재빨리 서류 몇 장을 모았다. 준비되면 회의실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둘이 되자 민준 씨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다. 이건 너무 비열해.
변호사치고는 내 사업의 절반을 빼앗으려고 법률 조항을 이용하다니. 법률 조항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당신이 주장했던 조항 말인가요? 당신을 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조항 말이에요? 그는 표정을 굳히고 돌아섰다. 그건 달랐어. 어떻게요? 내가 그것을 시행할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인가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니면 아름이에 대해 내가 알아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의 눈은 그 이름에 약간 커졌고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떻게 알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당신이 우리 계약을 어겼다는 거야, 민준 씨. 결혼과 그에 따른 법적 합의 모두. 그는 은빛 줄무늬가 있는 검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 제스처는 너무나 익숙해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팠다. 이봐, 이게 충격이라는 거 알아. 내가 잘못 처리했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합리적일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나는 따라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거나 논의 없이 공동투자 계좌를 비우는 것 같은 거 말이야. 그런 종류의 합리적인 거. 화가 났었어. 그가 인정하며 박 변호사의 의자에 앉았다.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의 경력에 너무 집중했어. 항상 늦게까지 일하고 항상 정신이 팔려 있었지. 우리 거의 얘기 안 하잖아. 나는 그의 위선에 놀라 그를 쳐다봤다. 진심으로 당신의 불륜을 내 탓으로 돌리려는 거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표정은 한때 나를 무릎 꿇게 했던 매력적인 미소로 부드러워졌다. 지혜야, 자기야, 우리는 멀어졌어. 이런 일은 일어나는 법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걸 원만하게 끝낼 수 있어. 합의 제안은 관대합니다. 관대하다고? 나는 내 목소리가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것을 막으며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의 20%는 관대한 게 아니야, 민준 씨. 모욕적인 거야. 혼전계약서는 이렇게 사용되도록 의도된 게 아니었어. 그가 주장했고 좌절감이 그의 어조에 스며들었다. 그건 그냥 형식이었어. 그럼 당신이 주장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다. 아니면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어쨌든 우리는 직접 협상하는 단계를 넘어섰어. 당신이 말했듯이 이제부터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민준 씨도 일어섰고 그의 키는 나를 내려다볼 수 있게 했다. 그가 과거의 논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용했던 위협적인 전술이었다. 이러지 마, 지혜야. 후회할 거야. 나는 그를 꾸준히 올려다보며 내 자리를 지켰다. 아니, 민준 씨. 당신은 내가 아직 그녀가 무엇에 서명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진한 20살이라고 가정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떠나려고 몸을 돌리자 그가 내 팔을 잡았다. 기다려. 그냥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움을 잃고 거의 애원하는 듯 들렸다. 무엇을 원해? 그냥 원하는 걸 말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없앨 수 있어. 잠깐 동안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상상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1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만든 합의서에 따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원해. 나는 대신 말하며 그의 손을 내 팔에서 부드럽게 떼어냈다.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 자산의 50%와 개인 재산의 공평한 분할. 그건 레스토랑 그룹을 파산시킬 거야. 그가 항의했다. 우리는 확장 중이야. 부산과 도쿄의 새 지점은 당신이 22살짜리 여자와 잠자리를 갖기로 결정하기 전에 고려했어야 할 사항이었어. 나는 그의 정보의 정확성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그를 위해 말을 마쳤다. 이게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 씨? 내가 당신이 제안하는 어떤 부스러기든 그냥 받아들이고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정말 믿었어? 그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렸고 박 변호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 완벽한 타이밍이야. 나는 문 쪽으로 움직이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어. 강 대표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나는 이 시에 증언이 있어. 나는 문턱에서 잠시 멈췄다. 이번 주 말까지 수정된 합의 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 혼전 계약서의 조건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으로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고 엘리베이터의 사생활에 도달할 때까지 평정을 유지했다. 그제야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에 눌려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외관이 금이 가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릴 수 있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민준 씨, 내 교육을 격려하고 내 성공을 축하하고 나와 함께 삶을 쌓아온 남자는 사라졌다.
만약 그가 존재했었다면. 내 휴대폰이 유미 씨에게서 온 문자로 울렸다. 어떻게 됐어요? 지원이 필요하세요? 나는 그녀의 충성심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회의 끝났어.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 가서 자세히 알려줄게. 회사에 돌아왔을 때 나는 박진우 대표 변호사가 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고상한 얼굴은 걱정으로 주름져 있었다. 50대 후반의 박 대표는 서울대 로스쿨 시절부터 내 멘토였고 나에게 계약법을 전문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결국 나를 그의 회사 파트너로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유미 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 내가 들어서자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서 변호사. 나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지쳤다. 감사합니다. 교육적인 24시간이었어요. 대리인이 필요해? 가사법에 뛰어난 사람을 알아.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나는 말을 끊었다가 어조를 부드럽게 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제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박 대표는 잠시 나를 살폈다. 이건 그냥 다른 사건이 아니야, 지혜야. 그건 네 결혼이고 네 인생이야.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속이려 했을 때 이것을 사업 문제로 만들었어. 개인적인 감정이 공정한 합의를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는 박 대표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류에 서명하고 자산을 나누면 그 다음에는? 그것은 내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민준 씨와 함께한 10년 후 나는 혼자서 누구였을까? 그가 없는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모르겠어요. 나는 정직함에 놀라며 인정했다. 거기에 도착하면 알게 되겠죠. 박 대표는 일어나면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생각보다 강해, 지혜야. 항상 그랬어.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오늘 남은 시간은 쉬어. 한미그룹 인수거는 기다릴 수 있어.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내 책상 위에 결혼 사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막 시작했을 때 나를 믿어준 사람을 상기시키기 위해 거기에 두었던 사진.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내 손가락으로 민준 씨의 웃는 얼굴을 따라갔다. 그가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나는 단지 사업 기능에서 전시할 점고 인상적인 트로피였을까? 내 생각은 또 다른 문자 메시지로 중단되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최아름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강민준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메시지를 쳐다봤다. 이것은 민준 씨의 내연녀였고 내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준 여성이었고 직접 연락해 왔다. 내 첫 번째 본능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내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 안의 변호사는 잠재적인 정보, 내가 필요할지도 모를 지렛대를 인식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청담동 아트리움 카페, 내일 정오라고 답장했다. 그날 밤 나는 우리 펜트하우스로 돌아가 민준 씨로부터 내 삶을 분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했다. 나는 그의 남은 옷을 손님방으로 옮기고 우리 공유 재생 목록을 삭제하고 내 휴대폰에서 그의 비상 연락처 정보를 제거했다. 각각의 행동은 우리를 연결했던 실을 자르는 것 같았고 나를 더 가볍고 어쩐지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재에서 나는 잠시 멈추게 한 사진을 발견했다. 그의 첫 번째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인 서강제, 우리 성의 조합으로 명명됨, 개업식에서 찍은 민준 씨와 나. 나는 그가 의식용 리본을 자를 때 그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모두 앞에서 나에게 건배했다. 나의 똑똑한 아내에게 그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레스토랑은 번창하여 현재 전국의 8개 지점을 포함하는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나는 계약 검토, 사업 계획 지원, 심지어 그들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된 모던 한식 컨셉을 제안하는 등 모든 단계에서 거기에 있었다. 여러 면에서 민준 씨의 사업 성공은 부분적으로 나의 성취이기도 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새로운 결심이 형성되었다. 이 이혼은 내가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과 사업에 대한 나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준 씨는 그 기여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합의가 그것들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름이와의 만남을 위해 신중하게 옷을 입었고 평소의 파워 슈트 대신 단순하지만 값비싼 크림 블라우스와 맞춤 바지를 선택했다. 이것은 사업회의나 법적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복잡한 것이었다. 나는 아트리움 카페에 10분 일찍 도착하여 입구가 보이는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을 선택했다.
정확히 정오의 한 젊은 여성이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들어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눈에 띄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닌 놀라운 미인이었다. 그녀는 22살을 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민준 씨를 만났을 때와 정확히 같은 나이였다. 우리 눈이 카페 건너편에서 마주쳤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인식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나를 향해 걸어왔고 그녀의 자신감은 걸음마다 돌아오는 듯했다. 서지혜 변호사님?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높고 부드러웠다. 최아름 씨. 나는 내 맞은편 좌석을 가리키며 인정했다. 앉으세요. 나. 그녀는 의자에 미끄러져 앉아 디자이너 핸드백의 끈을 만지작거렸다. 민준 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컬렉션에서 알아본 최근 제품. 그가 이 소녀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맑고 밝은 파란색으로 내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건 알아요. 그건 한 가지 표현일 뿐이죠. 나는 내 어조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동의했다. 강민준 씨에 대해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죠. 아름이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변호사님에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도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녀는 지갑을 열고 작은 종이 더미를 꺼내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이 이미 별거 중이라고 말했어요. 몇 달 전에 이혼에 합의했지만 사업상의 이유로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나는 민준 씨의 조작에 새로운 분노의 물결을 느꼈지만 내 표정은 통제했다. 이게 언제 시작됐어요? 당신들 둘 사이에 6개월 전 부산 지점 개업식 때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모든 것을 감독하며 2주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녀의 뺨이 약간 붉어졌다. 그는 매력적이고 세심하고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고 회사에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타임라인은 내가 민준 씨의 행동에서 알아차린 변화와 일치했다. 그리고 우리가 별거 중이라는 그의 말을 믿었나요?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심지어 서류도 보여줬어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 둘 다 서명한 예비 이혼 서류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 더미를 나에게 밀었다. 이거요? 나는 그것들을 집어들었고 그것들이 오래된 문서에 서명 페이지가 첨부된 사업계약서 초안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법적 정밀조사에는 결코 견딜 수 없었을 조잡한 위조였지만 믿고 싶어하는 사람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3개월 전에 나를 서울로 데려왔어요. 아름이가 계속했다.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내 모델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굳어졌지만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결코 나를 특정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의 친한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하지 않았고 우리가 여전히 아주 많이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집을 방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항상 변명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함께 살면서 그녀를 위해 말을 마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다. 어제 변호사님의 문자 메시지 후에 진실을 알았어요. 조사를 좀 해봤더니 불과 몇 달 전에 행사에서 변호사님과 민준 씨가 함께 있는 기사를 찾았어요. 그녀는 분노와 수치심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에게 동정심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는 젊었고 부와 권력을 가진 2배 나이의 남자에게 조종당했다. 민준 씨가 매료시킨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 아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는 한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 나이쯤이었을 때 그가 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매료시켰어. 아름이의 시선이 흥미로 날카로워졌다. 변호사님이 그를 만났을 때 제 나이였어요? 20살? 나는 웨이터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확인했다. 나는 이 여자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 없었지만 그녀의 솔직함이 나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의 첫 번째 레스토랑 마케팅을 담당했던 광고 대행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31살이었고 이미 성공했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었죠. 아름이는 작고 아는 듯한 미소로 말을 마쳤다. 마치 그가 방에서 당신을 정말로 보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요. 나는 그녀가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했는지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그래요. 아우. 웨이터가 내 커피를 가져왔고 아름이는 아이스티를 주문했다. 그가 떠나자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그녀는 내 명품 시계, 맞춤옷,
성공의 명백한 표식들을 막연하게 가리켰다. 민준 씨가 부분적으로 그랬어요. 나는 인정했다. 그는 내가 학교로 돌아가도록 격려했고 학부 등록금을 내줬고 로스쿨을 통해 나를 지원했어요. 그는 내 성취를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커피를 저으며 검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았다. 적어도 나는 그가 그랬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끔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름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똑똑하지만 차가워졌고 경력에 너무 집중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그녀에게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끔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신을 소홀히 여겨진 남편으로 포장했다고 추측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당신들 두 사람이 1년 이상 잠자리를 갖지 않았고 본질적으로 룸메이트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빨대의 종이 포장지를 손가락 사이로 비틀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아니, 나는 간단히 말하며 그것으로 그쳤다. 내 결혼 생활의 일부 세부 사항은 여전히 공유하기에는 너무 사적이었고, 특히 내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성과는 더욱 그랬다. 민준 씨는 우리 둘 다를 위해 편리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다. 우리 음료가 도착하여 대화에 잠시 멈춤을 만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 아름이를 더 자세히 연구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녀가 부유한 나이 든 남자가 키우는 젊은 모델의 고정관념 이상임을 암시하는 지성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 무엇을 원하세요, 아름 씨? 나는 마침내 물었다. 당신은 민준 씨에 대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당신은 제가 이미 의심했던 것을 대부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음료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 관계를 기록한 문자, 이메일, 영수증,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것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우리 둘 다에게 거짓말을 했고 우리 둘 다를 이용했어요. 그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작은 장치를 쳐다보며 이혼 소송에서의 가치를 이해했다. 이 증거로 민준 씨가 불륜을 부인하거나 혼전 계약 조항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정확히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설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왜 나를 도와주겠어요? 당신은 나를 모르잖아요. 아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제 내가 그에게 당신과 아직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 따졌을 때 그는 내가 그냥 재미있는 기분 전환이었고 내 입장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조용히 사라지라고 돈을 제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졌다. 마치 내가 몇 달 동안 사랑한다고 말해온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그 차가운 계산은 박상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민준 씨와 똑같이 들렸다.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라 그가 분명히 그렇게 되었거나 어쩌면 매력 아래 항상 그랬던 남자. 미안해요. 나는 말했고 진심이었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 그녀는 무관심을 가장하려 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그는 나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었듯이 나는 젊어. 하지만 변호사님과 나는 그의 거짓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나에게 더 가까이 밀었다. 가져가세요. 사용하세요.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나는 드라이브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돌렸다. 고마워요. 이것은 내 사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아우.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물었다. 이제 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내 말은 이제 저는 힘의 위치에서 협상합니다. 나는 USB 드라이브를 지갑에 넣으며 설명했다. 이 증거와 혼전 계약서로 민준 씨는 내가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는 그의 사업의 절반이 포함되나요? 아름이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우리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 자산의 50%? 내가 정정했다. 이는 레스토랑 그룹, 다양한 부동산 보유, 그리고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를 포함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가 변호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언급했을 때 그가 겁에 질린 이유를 알겠네요. 그는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는 바람 피우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나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내 어조를 부드럽게 했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다. 10년간의 결혼과 그 사업들을 건설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후에 내가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다.
아름이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는 가끔 행사나 파티에서 찍은 변호사님 사진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님은 항상 자신감 있고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사실 변호사님이라는 생각에 약간 위축되었어요. 그 말은 나에게서 작은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나라고? 당신은 젊고 아름다워요. 누군가 위축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건 나야. 아름다움은 사라져. 그녀가 놀라운 지혜로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님이 스스로를 위해 쌓아온 것, 변호사님의 경력, 명성, 그게 진짜 힘이야.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며 지갑을 챙겼다. 나는 가봐야겠어. 시내 건너편에 모델 일이 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녀의 계획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아마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언니가 거기에 있어. 다시 시작해. 그녀는 일어나 옷을 매만졌다. 아마 학교로 돌아갈 거야. 나는 항상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었어. 그래야 해. 나는 나 자신의 여정을 기억하며 격려했다. 자신을 재창조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얼굴을 단순히 아름다운 것에서 빛나는 것으로 바꾸는 진정한 표정이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강민준 씨는 변호사님을 놓아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커피와 함께 혼자 앉아 내 아침이 겪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처리했다. 나는 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왔고 어쩌면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성에게 내 분노의 일부를 터뜨릴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대신 나는 민준 씨의 또 다른 희생자를 발견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조작, 같은 거짓말.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박상훈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3개 나와 있었다. 분명히 민준 씨는 그에게 다른 접근 방식으로 또 다른 회의를 잡으라고 지시한 것 같다. 모욕적인 초기 제안 대신 민준 씨는 이제 개인 자산의 동등한 분할에 가까운 것을 제안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사업 이익은 보호하고 있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즉시 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나는 민준 씨의 불륜을 확인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포괄적인 문서입니다. 나는 혼전계약서의 불륜 조항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침내 체념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법원으로 가기 전에 잠재적인 합의 옵션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명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내일 아침까지 내 조건을 초안으로 작성해 놓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을 되찾는 과정을 시작했다. 나는 펜트하우스에서 개인 물품을 신해 다른 지역에 마련한 고급 단기 임대주택으로 옮겼다. 나는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구석구석 민준 씨의 추억이 없는 곳. 새 오피스텔은 세련되고 비인간적이었고 내가 정확히 필요했던 것이었다. 필수 소지품을 정리한 후 나는 깨끗한 식탁에 노트북을 놓고 박 변호사에게 제시할 합의 조건을 작성했다. 나는 체계적으로 일했고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하고 모든 주장이 혼전 계약서와 국내법에 의해 정당화되도록 했다. 자정까지 나는 문서를 완성했다. 그것은 공정하지만 단호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정확히 주장했으며 보복심 없이 그러나 타협도 없었다. 나는 레스토랑 그룹의 50%, 우리 부동산 보유의 절반, 그리고 우리 개인 재산의 공평한 분할을 얻을 것이다. 민준 씨는 사업을 계속 운영할 만큼 충분히 보유하겠지만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낯선 아파트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나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 내 성인 생활을 구축해온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나는 몇 년 만에 가장 나다운 기분이었다. 민준 씨의 거대한 존재감 없이, 그의 필요와 일정에 대한 끊임없는 조정 없이 나는 마침내 내 자신의 생각을 다시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다음 3주 동안 법률회의, 자산평가, 협상이 정신없이 이어졌다. 민준 씨는 불륜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혼전 계약서의 구속력 있는 언어에 직면하여 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박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에게 법정에서 지는 싸움을 하는 것보다 합의하라고 조언했다. 이혼 서류에 실제로 서명하는 것은 허무했다. 민준 씨와 나는 박 변호사의 회사 회의실에서 서로 마주 앉았다. 우리 둘 다 필요한 형식적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내가 항상 그와 연관지었던 자신감은 어쩐지 줄어들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결혼을 법적으로 끝낼 문서에 서명할 때 나는 그가 내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는 것을 포착했다. 후회, 아마도, 또는 단순한 체념. 끝났을 때 우리는 떠나려고 일어섰다. 문 앞에서 민준 씨는 잠시 멈췄다. 지혜야, 그냥 내 이름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마주쳤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그 말은 그에게 무언가를 희생시킨 것 같았다. 이혼 때문이 아니라 그건 아마 불가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요.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나는 그를 연구했다. 내가 10년 동안 사랑했던 이 남자, 나를 한눈에 반하게 한 매력적인 젊은 기업가와 내 공정한 몫을 속이려 했던 계산적인 사업가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분명히 뉘우치는 인물. 네, 동의해요. 그랬어요. 내가 건물 밖으로 나와 밝은 봄 오후로 들어섰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이혼은 확정되었고 자산은 분할되었고 법적 싸움은 끝났다.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왔다. 서지의 변호사가 혼자서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 그 대답은 그 후 몇 달 동안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그룹의 내 지분으로. 나는 적극적인 이사회 멤버로 자리 잡았고 내 법률 전문 지식을 회사의 확장 계획에 적용했다. 처음에는 내 참여에 저항했던 민준 씨는 결국 사업이 우리 개인적인 불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창함에 따라 내 의견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로펌에서의 내 경력은 번창했다. 박 대표는 나에게 레스토랑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호텔 산업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부서를 이끌 기회를 제공했다. 그 일은 도전적이고 만족스러웠고 나에게 전적으로 나의 성취인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결혼 기간 동안 소홀히 했던 관심사를 재발견할 시간을 가졌다. 나는 10대 때 즐겼지만 시간 부족으로 포기했던 조정 클럽에 가입했다. 나는 요리 수업을 듣고 민준 씨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목적지로 여행했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만났다.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 후 나는 아름이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계획대로 고향으로 돌아갔고 디자인 스쿨에 등록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그녀의 첫 번째 완성된 프로젝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진정한 재능을 보여주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드레스였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썼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답장을 입력하면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에 진심으로 기뻤다. 이상한 방식으로 민준 씨의 배신은 우리 둘 다를 해방시켰다. 그녀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관계에서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감소시키고 있던 결혼에서 그 주에 나는 내 자신의 집을 구입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민준 씨가 선호하는 동네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개성, 역사, 그리고 성장할 공간이 있는 평창동의 단독주택이었다. 새로운 공간의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나는 한때 내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사진, 우리 5주년 기념 여행에서 찍은 민준 씨와 나를 발견했다. 나는 잠시 그것을 생각하다가 창고로 갈 상자에 넣었다.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내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나는 새로운 액자를 놓았다. 동틀역 서울 스카이라인의 단순한 흑백 사진. 내가 도시를 비추는 태양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던 아침에 조정클럽에서 찍은 사진. 그것은 내 삶이 된 모든 것을 나타냈다. 독립적이고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민준 씨의 파괴적인 전화 통화 후 1년이 되는 날, 나는 그룹의 최신 레스토랑 개업식에 참석했다. 내가 개념에서 완성까지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첫 번째 지점이었다. 공간은 따뜻한 조명, 지속 가능한 재료, 그리고 지역 생산자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적인 메뉴로 놀라웠다. 민준 씨와 나는 전문적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작업했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고 주로 관리팀과 법률 채널을 통해 소통했다. 개업 행사에서 우리는 투자자, 비평가, 업계 관계자들로 붐비는 곳에서 잠시바 근처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다. 민준 씨는 좋아 보였다. 그는 항상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았지만 그가 나를 볼 때 그의 눈에는 새로운 피로감이 있었다. 축하해. 그가 잔을 약간 들며 말했다. 비평가들은 이미 극찬하고 있어. 당신의 지속 가능성 개념은 정확했어. 우리 컨셉. 나는 공로를 인정하며 정정했다. 당신의 요리 비전. 나의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 우리는 여전히 전문적으로 좋은 팀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히 배우자보다는 더
더 나은 사업 파트너야. 아마도 나는 동의했고 더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니면 그냥 타이밍이 잘못되었거나 상황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당신이 20살이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동등했다면.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취약성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솔직하게 그것을 고려했다.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쓸 수 없어요, 민준 씨. 아니요, 그가 동의했고 그의 시선은 붐비는 레스토랑 위로 움직였다. 우리의 공유된 삶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공유된 전문적 성취.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도착한 음식 비평가를 맞이하기 위해 멀어지면서 나는 지난 한 해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고통은 현실이었고 배신은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그 잿더미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솟아올랐다. 더 강하고 더 진정한 나 자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민준 씨의 매력에 눈이 멀었던 젊은 인턴은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막강한 변호사로 성장했다.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버렸던 아내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되찾았다. 한때 결혼을 통해 자신을 정의했던 여성은 이제 혼자서도 완벽하게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성공적인 개업 행사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내 비서 유미 씨가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9번 테이블에 꽤 잘생긴 투자은행가가 저녁 내내 변호사님에 대해 묻고 있었어요. 박 대표님이 서울대 로스쿨 동기라고 하시는데 그는 좋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니야, 유미 씨. 오늘은 이 성취를 축하하는 날이야. 나는 번창하는 레스토랑 주위를 가리켰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마침내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시원한 저녁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끝처럼 보였던 이혼은 대신 시작,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었다. 나는 마침내 내 자신의 목소리로, 내 자신의 조건으로 글을 쓸 준비가 되었다. 배신의 고통은 항상 내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지금 나를 정의하는 것은 그 여파 속에서 내가 찾은 힘이었다. 파괴적인 전화통화를 더 진정한 삶을 위한 촉매제로 바꾼 회복력. 나를 버리려던 민준 씨의 시도는 결국 나를 자유롭게 했다. 어떤 법적 합의보다 더 시적인 정의. 새로운 레스토랑의 성공은 민준 씨와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씁쓸한 이혼의 적수에서 복잡한 역사를 가진 신중한 사업 파트너로의 전환. 다음 6개월 동안 우리는 레스토랑 그룹이 우리의 개인적인 격변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대 이상으로 번창할 수 있는 전문적인 리듬에 안착했다. 우리의 이혼이 사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업계 분석가들은 우리의 보완적인 기술, 민준 씨의 요리 비전과 운영 전문 지식, 나의 법률적 통찰력과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우리 둘 중 누구도 혼자서는 구축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만들면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이러니는 나에게 낯설지 않았다. 불륜을 처벌하기 위한 바로 그 조항이 의도치 않게 놀랍도록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십을 만들어냈다. 서강제 그룹 주식은 구조 조정 이후 15% 상승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대표가 내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신문을 내 책상 위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분명히 이혼은 당신의 사업 감각과 잘 맞는 것 같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확장하는 지속 가능성 컨셉과 그룹의 최근 환경 경영상을 강조하는 기사를 훑어보았다. 강제 파트너십이 그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 대표는 내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를 그토록 막강한 변호사로 만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나를 살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나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교육적이에요. 마침내 말했다. 민준 씨를 순전히 전문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에 탁월합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눈이 멀었던 한계들을 보고 있다. 한계? 박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혁신에 대한 그의 저항. 그것이 그의 아이디어가 아닌 한 반대에 직면했을 때 협력하기보다는 매력으로 대처하는 그의 경향.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내로서 자동으로 보상해주곤 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사업 파트너로서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직접적인 접근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나는 작은 미소로 말했다. 이 사회는 내 계획을 지지하고 있어.
특히 부산 지점의 성공 이후에는. 박 대표는 웃었다. 서지의 기업의 거물. 8년 전에 내가 고용한 긴장한 1년차 변호사와는 거리가 멀지. 나는 결코 긴장하지 않았어. 나는 항의했다. 너는 겁에 질렸었어. 그가 유쾌하게 정정했다. 하지만 결심은 굳었었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그는 일어서서 재킷을 바로잡았다.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주 금요일이 우리 법무법인 창립 기념 갈라야. 누군가를 데려와야 해. 나는 그에게 뾰족한 눈길을 보냈다. 미묘한 중매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대표님. 누가 중매에 대해 뭐라고 했어? 나는 단지 지루한 늙은 변호사들 테이블 옆에 있는 것보다 회사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는 것뿐이야. 그는 문에서 잠시 멈췄다. 비록 이정우 변호사가 당신이 참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율촌의 공정거래 전문가. 나는 태어난 척했지만 그 이름은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3개월 전에 법률 세미나에서 이정우 변호사를 만났고 계약 협상에 대한 내 패널 발표 동안 그의 통찰력 있는 질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그 후 리셉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대화는 나를 흥미롭게 했지만 신중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뛰어난 변호사. 4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없고 마라톤 선수이며 환경 문제에 대한 프로보노 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박 대표의 표정은 순진했지만 그의 눈은 반짝였다. 내가 뭔가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떠난 후 나는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혼 후 15개월 동안 나는 의도적으로 데이트를 피하고 대신 독립적으로 내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박 대표나 다른 친구들이 소개한 남자들과 몇 번의 가벼운 저녁 식사가 있었지만 나는 아직 감정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를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최근에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적어도 그 문을 다시 열어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더 완전히 알게 된 지금 어떤 새로운 연결이 가능할지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휴대폰을 들고 우리가 세미나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 저장한 이정우 변호사의 연락처 정보로 스크롤했다.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기 전에 나는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했다. 다음 주 금요일 저희 법무법인 기념 갈라에 오신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업 관행에서의 공정거래 영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답장은 5분도 채 안 되어 왔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의 레스토랑 그룹 공급업체 네트워크 작업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인상적인 모델입니다. 춤 한번 춰주시죠. 나는 전문적인 존중과 개인적인 관심에 미묘한 조화에 미소를 지었다. 춤 한번. 나는 답장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수직 계열화의 장점에 대해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도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빠른 답장이 왔다. 그날 저녁 내가 단독주택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취향에 맞게 고급 가전제품과 창가의 허브 정원으로 재설계한 공간에서 나는 내가 흥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전히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단순한 행위는 재건을 향한 내 여정에서 또 다른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내 생각에 잠겨있던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 씨의 이름이 화면에 번쩍였다. 우리 상호작용이 일반적으로 예정된 회의와 필요한 이메일로 제안되는 금요일 저녁에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강 대표님. 나는 내 어조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대답했다. 무슨 일 없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산 지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석 셰프가 팀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채를 썰던 칼을 내려놓고 그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민준호 셰프요? 왜요? 마지막 회의에서는 확장 계획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는 윤태준 대표의 그룹으로부터 아주 관대한 제안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다. 민준 씨는 공격적인 전술로 유명한 레스토랑 대기업인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를 지목했다. 그들은 우리 지점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운 컨셉을 열고 민 셰프가 그것을 이끌기를 원한다. 그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말했다. 내 법률적 마음은 이미 그 함의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 부산 계획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메뉴 컨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내 걱정이야. 민준 씨가 대답했다. 이사회 수준에서 정보 유출이 있는 것 같아. 상황의 심각성은 명백했다. 부산 확장은 향후 성장 전략의 중심이었고 이미 수십억 원이 지점과 컨셉 개발에 투자되었다. 미슐랭 스타 명성과 충성스러운 팀을 가진 민 셰프를 잃는 것은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나는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야 해. 민준 씨가 계속했다. 민 셰프를 머물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일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도움이요? 나는 그 요청에 놀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기능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했지만 민준 씨는 운영 문제에 대한 제 직접적인 관여를 거의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약에 능숙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옛 매력의 기미가 그의 목소리에 스며들었고, 그리고 당신은 경쟁사가 내부자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 의미를 이해합니다. 게다가 민 셰프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는 당신의 지속 가능한 식자재 소싱에 대한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주말 계획을 정신적으로 검토하면서 주로 소송 파일을 따라잡고 일요일에 친구와 브런치를 만나는 것. 재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갈게요. 나는 결정했다. 항공편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밤 민 셰프의 계약을 검토하고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지혜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이미 비서에게 같은 비행기, 김포에서 오전 9시에 예약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잠시 부엌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을 처리했다. 민준 씨와의 출장, 이혼 후 처음. 그 전망은 전문적으로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전략을 검토하며 비즈니스 클래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준 씨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입었지만 나는 스트레스의 미묘한 징후, 그의 눈 주위에 약간의 긴장, 그가 반복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민 셰프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이 경업금지 조항들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그가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특히 경쟁사의 자원을 등에 업고 도전할 수 있다. 민준 씨는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두려워했던 거야. 법적 집행은 우리가 없는 시간을 필요로 할 거야. 우리는 그가 자발적으로 머물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경쟁사는 그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나요? 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연봉의 2배, 창의적인 통제권, 그리고 새로운 벤처에 대한 5%의 지분. 나는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공격적이네요. 그들은 정말 그를 원하거나 우리를 정말로 해치고 싶어 합니다. 민준 씨가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지혜 씨. 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개인적이라고? 어떻게?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태준 대표가 몇 년 동안 우리 그룹을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우리 이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는 제안을 하기 전에 우리를 불안정하게 할 기회로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내 입에는 쓴맛을 남겼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실패는 사업적 취약점이 된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 민준 씨가 그의 눈이 내 눈을 마주치며 정정했다. 반드시 실패는 아니다.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했고 그의 어조에 쓴맛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승무원이 이륙 전 음료를 들고 다가왔고 대화에 자연스러운 휴식을 만들었다. 우리는 남은 비행시간 동안 민 셰프를 머물게 할 잠재적인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했고 더 이상의 개인적인 관찰은 조심스럽게 피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경쟁사의 재정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민 셰프에게 그들이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포괄적인 반대 제안을 개괄했다. 부산의 한 호텔 컨시어지는 우리가 체크인할 때 강 대표님과 사모님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이혼 후 여러 번 겪었던 실수였다. 보통 나는 즉시 그것을 정정했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가 먼저 말했다. 2개의 별도방으로 부탁합니다. 서 변호사님과 저요. 그의 어조는 공손하지만 단호했고 나는 그의 빠른 해명에 이상하게 감사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컨시어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여기 예약이 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그제큐티브 플로어에 인접한 스위트룸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갈 때 나는 민준 씨에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인접한 스위트룸.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을 만큼의 품위는 있었다. 비서가 내가 검토하기 전에 준비를 했어. 원한다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괜찮아요. 나는 실제로 괜찮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말했다. 우리는 사업차 여기에 있고 자료를 검토하는데 편리할 거예요. 민 셰프와의 회의는 그날 저녁 7시에 레스토랑의 부산 지점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3년 전에 우리가 인수한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우아한 공간이었다. 우리가 뒷문으로 들어서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주방의 친숙한 소리와 냄새가
결혼 생활 동안 민준 씨 옆에서 참석했던 수많은 레스토랑 개업식의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민준 씨는 우리가 분주한 주방을 통과할 때 내 허리 아래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 동안의 무의식적인 제스처. 나는 약간 뻣뻣해졌고 그는 즉시 그것을 제거하며 사과를 중얼거렸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우리 사이의 복잡한 역사를 날카롭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민 셰프는 그의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했고 그의 평소 활기찬 성격은 가라앉아 있었다. 40세의 국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셰프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은 그는 민준 씨가 2년 전에 그를 영입했을 때 우리 레스토랑 그룹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앉자마자 민준 씨가 서론 없이 시작했다. 민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경계심이 가득했다. 윤태준 대표가 직접 전화했어요. 꽤 좋은 제안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들었어요. 나는 비난조가 아닌 대화조로 말했다. 확실히 관대하네요. 하지만 경쟁사가 이 지점의 확장 계획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민 셰프의 얼굴에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다.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어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암시하고 있다면 전혀 아니에요.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랬어요. And 그들의 제안의 시기와 구체성은 그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여러 수준에서 우리를 우려하게 합니다. 민준 씨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 셰프, 우리는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려 머물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뛰어난 요리사이고 경쟁사의 제안이 당신이 원하는 기회를 나타낸다면 우리는 계약상의 의미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민 셰프는 이 접근 방식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분명히 강매나 법적 위협을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룹의 미래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기에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회를 포함하는 비전. 다음 1시간 동안 민준 씨와 나는 우리의 반대 제안, 즉 동일한 연봉 인상, 부산 지점에 대한 더 큰 지분, 그리고 이것은 민준 씨의 명수였는데 민 셰프의 이름을 딴 요리 아카데미를 부산, 서울, 그리고 결국 도쿄에 지점을 두고 개발할 기회를 제시했다. 당신의 유산. 민준 씨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시장 동향에 따라 컨셉이 바뀔 수 있는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차세대 요리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나는 민 셰프가 제안을 고려하면서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카데미는 사실 지혜 씨의 아이디어였다. 민준 씨가 덧붙여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당신의 젊은 요리사들에 대한 멘토십이 항상 당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셰프는 나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표정에는 호기심이 역력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그것을 알아차렸나요? 나는 확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수셰프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이 수준의 주방에서는 드문 자질입니다.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첫 번째 셰프는 폭군이었어요. 나는 내 자신의 주방에서는 그런 종류의 유독한 환경을 결코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는 몸을 뒤로 젖혔다. 우리 둘 다를 고려하며 나는 이런 접근 방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해야겠어요. 당신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할 때 회사가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와 나는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 개인적인 상황은 변했습니다.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사업과 그것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 씨가 덧붙였다. 구조조정은 우리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지혜 씨의 더 직접적인 참여는 내가 놓치고 있던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의 진정성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이혼 이후 민준 씨가 어떤 원망의 기미도 없이 내 기여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시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 후에 회의를 마칠 때까지 민 셰프는 월요일까지 내가 초안을 작성하기로 약속한 공식 계약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두로 머물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즉각적인 위기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핵심 팀원과의 관계를 잠재적으로 강화했다. 부산의 시원한 저녁에 호텔로 걸어 돌아가면서 민준 씨는 예상보다 잘 되었다고 인정했다. 도시의 불빛이 우리 옆바다에 반사되어 강렬했던 하루에 평화로운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아카데미는 영감을 주었어. 나는 말했다. 당신은 요리 이상의 유산을 향한 그의 욕망에 무엇이 어필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우리는 좋은 팀이야. 민준 씨가 조용히 관찰했다. 전문적으로 말해서. 그 말은 말하지 않은 역사로 가득 찬 채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동등한 주의를 기울여 응답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잘 일했어요. 그게 우리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가 동의했고 그의 발걸음은 약간 느려졌다. 우리 문제는 내가 당신을 보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었어. 당신이 된 놀라운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정말로 보는 것. 나는 내가 감동시키고 멘토링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젊은 아내라는 생각에 편안해졌어. 당신이 내 동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 면에서 나보다 우월했을 때 나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랐어. 예상치 못한 솔직함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이혼 소송 중에도 우리 결혼 생활의 붕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그건 놀랍도록 통찰력 있네요. 나는 마침내 해냈다. 민준 씨는 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15개월간의 주간 상담이 그렇게 만들죠. 민 셰프의 또 다른 제안이었는데 사실 그가 내가 불안감 때문에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을 알아차린 후였다. 상담을 받아왔어? 나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민준 씨는 항상 자기 훈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일축해왔다. 이혼이 확정된 지 약 2개월 후부터였다. 그는 내 결혼 생활과 거의 내 사업을 얼마나 멋지게 망쳤는지 고려할 때 신중해 보였다고 확인했다. 우리는 호텔 입구에 도착했다. 도어맨이 우리를 환영할 때 나는 민준 씨를 새로운 눈으로 연구하며 나를 배신한 전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재건을 시도하는 더 복잡한 인물을 보았다. 한잔하실래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호텔바에서 부산 상황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요. 나는 망설였다. 내 마음속에 다양한 경고 깃발이 올라왔다. 놀랍도록 효과적인 협력의 하루를 보낸 후 어둑어둑한 호텔바에서 민준 씨와 한 잔, 위험한 영역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논의했던 그 계약 조항들을 검토해야겠어요. 나는 말했다. 그 변명은 내 귀에도 약하게 들렸다. 민준 씨는 그 거절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긴 하루였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묵 속에 올라갈 때 나는 내가 불필요하게 신중한 것인지 아니면 현명하게 신중한 것인지 궁금했다. 내 옆에 민준 씨는 전화로 우리 결혼을 차갑게 끝낸 남자와는 진정으로 달라 보였다. 하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재구성되지 않았고 특히 신중하게 재건한 내 감정적 독립이 걸려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먼저 내렸고 그리고 나서 나를 마주보고 돌아섰다. 부산에 와줘서 고마워요, 지혜 씨. 당신 없이는 민 셰프를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옳은 사업 결정이었어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네,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그가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잘 자요, 지혜 씨. 잘 자요, 민준 씨. 나는 그가 복도를 따라 그의 스위트룸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내 방에 혼자. 나는 힐을 벗고 미니바에서 미네랄 워터를 따랐다. 부산 스카이라인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창가 좌석에 앉았다. 이정우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로 휴대폰이 울렸다. 다음 주 금요일에 춤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수직 계열화 주장에 대해 막 복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에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어조와 그것이 나타내는 단순한 관심을 높이 평가했다. 짧고 친근한 답장을 입력하면서 나는 새로운 것의 솔직한 잠재력과 민준 씨와의 내 역사에 대한 무게 있는 복잡성 사이의 대조를 되돌아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내 창밖으로 부사는 가능성으로 반짝였다. 마치 이혼 후 15개월 된 내 삶처럼 예상치 못한 방향, 새로운 도전, 그리고 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든 자유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길이 무엇을 포함하든 나는 마침내 맑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 능력에 자신감을 가졌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나는 침실의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비판적인 눈으로 내 외모를 평가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기념 갈라를 위해 선택한 에메랄드 실크 드레스는 내 눈을 강조했고 우아한 라인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다. 내 머리는 세련된 올림머리로 묶여 있었고 몇 개의 신중하게 배열된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전반적인 효과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쳤고 나는 꽤 아름답다고 인정해야 했다. 할머니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잠그면서 나는 공식 행사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때 나는 강민준 대표의 아내였고 서울의 비즈니스 및 사교계에서 유명한 파워 커플의 일원이었다. 오늘 밤 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 존경받는 법조인, 그리고 그녀 자신의 권리를 가진 여성인 서지혜로 참석할 것이다. 그 생각은 슬픔이 아니라 조용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타계에서 독립에 이르는 여정은 도전적이었지만
지금 여기 서서 나는 내 이전 삶의 안정을 위해 힘들게 얻은 자유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내 휴대폰이 도착을 알리는 자동차 서비스로부터 온 문자로 울렸다.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나는 클러치와 쇼를 챙겼고 저녁이 가져다 줄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갈라는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소 중 하나이자 박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었다. 내가 웅장한 계단을 오르자 현악 사중주단의 소리와 부드러운 대화의 웅성거림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 흘러나왔다. 안으로 들어가니 대강당은 부드러운 조명이 역사적인 건축물을 강조하고 회사 색상의 꽃꽂이가 테이블을 장식하는 우아한 리셉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서 변호사. 박 대표의 목소리가 입구 건너편에서 들렸다. 그는 아내 김혜진 여사와 함께 다가왔고 둘 다 행사의 성공에 자랑스러워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나는 혜진 여사의 따뜻한 포옹을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다. 장소는 환상적이네요, 대표님. 올해는 정말 잘하셨어요. 30주년은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그가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비록 이 젊은 변호사들 대부분이 건축적 중요성보다는 오픈바에 더 흥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혜진 여사는 웃으며 남편의 팔에 팔짱을 꼈다. 그들이 즐기게 놔둬요. 언젠가 그들 중 일부도 기념일을 축하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나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축하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도착한 이후로 입구를 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니 나는 방 건너편에서 그의 회사 고위 파트너와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이정우 변호사를 발견했지만 주기적으로 입구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내 관심을 감지한 듯. 그는 고개를 들었고 우리 눈은 붐비는 공간을 가로질러 마주쳤다. 그는 따뜻하고 진정한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내 가슴에 예상치 못한 설렘을 일으켰다. 가봐요. 혜진 여사가 부드러운 격려와 함께 밀었다. 그 남자는 몇 달 동안 대표님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는 그의 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의 추문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방을 가로질러 동료와 고객들에게 인사하며 나아갈 때 나는 이정우 변호사가 내 진전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인식했다. 우리가 함께 방에 들어갈 때 항상 주목을 받았던 민준 씨와는 달리 그는 내가 내 자신의 속도로 사교적인 흐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서지혜 변호사님. 내가 마침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감사의 음을 담고 있었다. 정말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님. 나는 미소로 인정했다. 칭찬과 인내심에 감사드려요. 어떤 것들은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 키가 크고 고상하며 지적인 회색 눈과 자주 웃는 남자임을 암시하는 미소주름이 있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논의했던 그 춤을 추시겠습니까? 춤 먼저 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직접성에 놀라며 결정했다. 바닥이 너무 붐비기 전에 그는 팔을 내밀어 다른 커플들이 클래식 재즈 스탠다드의 사중주 연주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 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내 허리에 정중하게 놓였고 나는 그가 유지하는 편안한 거리를 감사하게 생각했다. 춤을 추기에는 충분히 가까웠지만 추측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일 때 시작했다. 약속대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에서의 수직 계열화. 나는 함께 움직이는 쉬운 우아함에 긴장을 풀며 웃었다. 정확한 주제를 기억하셔서 놀랐어요. 세미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인정했다. 레스토랑 업계에서 독점적인 공급업체 계약에 대한 변호사님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포함해서요. 일반적인 칵테일 파티 대화는 아니죠. 나는 지적했다. 바로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죠. 우리가 돌 때 그의 눈은 내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당신이 상대방 변호사의 반론을 너무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그가 실제로 당신의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사실도요. 그 기억은 나를 미소 짓게 했다. 그 변호사는 어떤 점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악명 높은 어려운 상대였다. 그는 그럴만했어. 그의 입장은 법적으로 옹호할 수 없었고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웠어. 그런데도 당신은 그를 굴욕시키지 않고 정정했어. 많은 소송 변호사들이 결코 익히지 못하는 기술이지. 이정우 변호사는 나를 부드럽게 한 바퀴 돌게 했다.
그것은 내가 3년 전에 처음 당신의 작업을 관찰한 이후로 당신의 접근 방식에 대해 존경해 온 것들 중 하나야. He wants you. 제 사건들을 따라다니셨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대성물산 합병, 은성기술 특허 분쟁,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서강제 그룹의 상당히 인상적인 구조 조정. 그는 내 가장 중요한 전문적 성취 3가지를 가볍게 정확하게 지명했다. 나는 탁월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첨없이, 그러나 단순한 사실로 전달된 칭찬은 어떤 정교한 칭찬보다 나를 더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무엇을 결론 내리셨습니까? 나는 그의 평가에 대해 궁금해서 물었다. 당신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점점 드물어지는 이 업계에서 원칙이 있다는 것을요. 그의 손은 다른 커플로부터 나를 멀리 이끌면서 내 허리를 약간 조였다. 그리고 당신을 놓아준 사람은 누구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진술은 우리의 물리적인 근접성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 사이에 잠시 머물렀다. 그것은 전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꽤 결정적인 판단이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도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성격 판단에 탁월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음악은 새로운 곡으로 전환되었고 우리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민준 씨는 턱시도를 훌륭하게 차려입고 거기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이정우 변호사와 나 사이를 오가며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예상치 못한 존재는 나를 잠시할 말을 잃게 했다. 이정우 변호사가 먼저 회복했고 그의 손은 예의 바르게 내 허리에서 떨어졌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숙녀분의 의사가 더 중요하겠죠. 두 남자는 내 결정을 기다리며 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질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갈라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왜 지금 나타났을까요? 내가 막 새로운 것을 탐색하기 시작했을 때 한 곡만 나는 마침내 민준 씨보다 이정우 변호사에게 더 많이 말했다. 사업상의 예의로. 이정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손을 잠시 그의 입술로 들어올렸다. 그것은 고전적이고 진정으로 매력적인 제스처였다. 음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준비되면 저를 찾으세요. 그가 걸어갈 때 민준 씨는 그의 자리를 대신했고 이정우 변호사보다 우리 사이에 더 공식적인 거리를 두었다. 방해해서 미안해. 그가 우리가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말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무슨 의도였어, 민준 씨?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여기는 내 법무법인 기념 갈라야. 당신은 초대받지 않았어. 사실 나는 초대받았어. 그는 방의 반대편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우리 가장 큰 기업, 고객인 최진혁 회장이 박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최 회장님이 나에게 동행해달라고 했어.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네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그 설명은 그럴듯했다. 최진혁 회장의 회사는 우리 법무법인의 주요 고객이자 레스토랑 그룹의 중요한 투자자였다. 하지만 민준 씨의 표정에는 그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를 본 후에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 나는 지적했다. 고려했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때 이정우 변호사와 춤추는 당신을 봤고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당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요. 그의 솔직함은 예상치 못했다. 이혼한 지 15개월이 지났어요. 당신이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은 달라요. 나는 그의 동기를 이해하려고 그를 연구했다. 질투하는 거야, 민준 씨? 22살짜리가 내 아내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결정했을 때 그 권리를 잃었잖아. 그는 그 직접성에 움찔했다. 나는 그럴 만해. 그리고 아니, 나는 질투할 권리가 없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게 그리고 분명히 네가 누구인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쉽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거야. 음악은 우리를 한 바퀴 돌게 했고 나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 생각을 정리했다. 나한테 뭘 원해, 민준 씨? 우리는 업무관계를 구축했어. 사업은 번창하고 있어.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부산 출장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 같군요. 나는 대화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관찰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방금 이정우 변호사와 함께 있는 당신을 보니
제 상담사가 몇 달 동안 저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정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혜야. 당신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방식으로. 나는 그의 솔직함에 놀라 춤을 약간 주춤했다. 민준 씨는 내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내 허리에 부드러운 압력을 가해 나를 안정시키고 계속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은 나를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쳐다보는 아름답고 밝은 젊은 여성이었어. 그렇게 존경받는 것은 취하게 했어. 하지만 당신이 성장하고 지금의 당신이 된 놀라운 여성이 되자 나는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위협을 느꼈어. 그건 내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왜 지금 나에게 이걸 말하는 거야? 나는 그의 타이밍에 진심으로 당황해서 물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그가 간단히 말했다. 아내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전하고 내가 기꺼이 들을 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파트너를. 그는 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 방 건너편에서 나는 바에 있는 이정우 변호사를 발견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공간을 주었지만 분명히 내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남자, 내 과거와 가능한 미래 사이의 대조는 더 이상 두드러질 수 없었다. 솔직함에 감사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상담을 통해 명확함을 찾고 있어서 기뻐요. 하지만 민준 씨, 여기서 무엇을 바라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가 부드럽게 방해했다. 화해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단지 네가 지금 나를 본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 진정으로 너를 본다는 것을, 비록 너무 늦었더라도. 음악이 끝나자 민준 씨는 뒤로 물러나 우리 춤에서 나를 풀어주었다. 춤춰줘서 고마워요, 지혜 씨.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해서도요. 비록 우리 둘 다에게 고통스러웠을 때라도 그는 이정우 변호사를 향해 흘긋 보았다. 그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그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 씨는 돌아서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나타났던 것과 같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움으로 나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 교환을 처리한 후 이정우 변호사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 그가 나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며 물었고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지만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다. 네, 나는 그것의 진실에 놀라며 말했다. 그냥 예상치 못한 대화였어요. 전 남편과 함께. 그가 지적했다. 질문이 아니라 부드러운 인정.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를 알아봤어요? 어떤 방에서든 주요 인물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가 작은 미소로 말했다. 강민준 대표의 명성은 전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를 앞서갑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다. 그는 민준 씨가 나에게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아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나요? 나는 그의 관점에 대해 궁금해서 물었다. 그는 내가 그와 연관짓게 된 사려 깊음으로 그 질문을 고려했다.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지혜 씨. 저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와 아마도 미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탐험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의 솔직함은 민준 씨의 복잡한 의미층 이후에 상쾌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인정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강민준의 반쪽이 아니라 그냥 서지혜로서의 제 발판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방식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안심시켰다. 그 결혼에서 나온 여성은 그녀 자신의 권리로 특별합니다. 제가 더 잘 알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녁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이정우 변호사와 나는 다시 춤을 추고 저녁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법률 이론에서부터 좋아하는 어린 시절 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 씨와의 초창기 시절 내가 그의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종종 느꼈던 것과는 달리 이정우 변호사와의 교류는 균형 잡힌 느낌이었다. 두 명의 동등한 사람이 관점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극하고 진정으로 그 과정을 즐겼다. 그가 밤늦게 나를 차까지 데려다 줄 때쯤 내 삶의 이 새로운 장에서 무엇이 가능할지에 대한 내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 차 문에서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잠시 멈췄다. 오늘 밤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원한 밤 공기 속에서 따뜻했다. 다음 주말에 저녁 식사를 고려해 보시겠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새로운 전시회가 있는데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헨츠 9. 초대는 명확하고 의도적이었고 우리가 오늘 밤 공유했던 전문적인 교류보다는 적절한 데이트였다.
나는 내 대답을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거 좋겠네요. 나는 내가 정말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약간 놀라며 깨닫고 말했다. 그의 미소는 깊어졌고 내가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의 왼쪽 뺨에 보조개가 드러났다. 훌륭해요. 세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전화할게요. 그는 몸을 기울여 내 뺨에 부드러운 키스를 눌렀고 존중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혜씨. 내 차가 멀어지면서 나는 뒷창문에서 그의 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상한 가벼움이 나를 통해 퍼져나갔다. 내가 20살의 민준 씨에게 느꼈던 현기증, 나는 열광이 아니라 더 현실적인 것,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가 본 것을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조용한 즐거움. 내 평창동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밤에 예상치 못한 만남을 둘러싼 생각이 여전히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저녁 일과를 마쳤다. 민준 씨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카타르시스적이었다. 그의 인정에는 종결감이 있었고 우리 공유 문장의 끝에 마지막 마침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정우 변호사, 우리 연결로 표현되는 가능성은 신선한 페이지의 첫 단어처럼 느껴졌다. 잠정적이지만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내 휴대폰이 이정우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로 울렸다. 기억에 남는 저녁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거래법과 재즈 퓨전에 대한 변호사님의 논쟁적인 입장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그 순서는 아닙니다. 나는 저녁 식사 시간에 나눈 열띤 토론을 언급하는 것에 미소를 지었고 지적인 참여와 부드러운 유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짧은 답장을 입력하고 휴대폰을 옆에 두고 불을 껐고 내 방의 평화로운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전 나는 성공한 레스토랑 경영자 강민준의 아내 서지혜였고 남편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이었다. 그 정체성이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을 때 나는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내 자신의 집의 조용함 속에서 누워 내가 된 여성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강점, 나만의 독특한 야망, 그리고 고통을 성장으로 변화시킨 회복력을 발견했다. 한때 끝처럼 보였던 이혼은 대신 내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 더 진정한 내 삶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 민준 씨의 잔인한 전화통화는 그의 삶에서 나를 내쫓으려는 의도였지만 의도치 않게 나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도록 자유롭게 했다. 내 자신의 조건으로 세워지고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지배되며 내가 이제 막 탐험하기 시작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삶. 잠이 들면서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 씨가 젊은 아내의 잠재적인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장했던 혼전계약서는 그가 바람을 피웠을 때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그가 나에게 발전하도록 격려했던 법률 전문 지식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다. 그가 한때 존경했던 자신감은 그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독립심으로 성장했다. 6개월 후 내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권위 있는 올해의 여성 법조인상을 수상하기 위해 연단에 섰을 때 호텔 업계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계약 모델 개발에 대한 내 작업으로 나는 청중 속에서 2명의 중요한 인물을 발견했다. 민준 씨는 뒤쪽에 앉아 있었고 그의 존재는 어떤 주장도 없이 내 성취에 대한 정중한 인정이었다. 그리고 앞줄에서 이정우 변호사는 진정한 자부심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지원은 내 정의가 아니라 내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꾸준한 동반자였다. 내 수락 연설은 나를 이 순간으로 이끈 여정에 대해 다루었다. 사적인 세부 사항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변화에서 나온 전문적인 진화. 때로는 나는 모임 변호사, 판사, 법학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여는 확립된 패턴을 따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개척할 용기에서 온다. 계약법에서든 인생에서든 가장 의미 있는 구조는 우리가 의도, 성실,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시작할 의지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다. 그날 저녁 늦게 이정우 변호사가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마련한 작은 축하 저녁 식사에서 박 대표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다. 서지혜 변호사에게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그의 제자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지켜본 멘토의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법률적 마음은 법의 문자와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테이블 주위에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나는 여기로 나를 이끈 여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때로는 어려웠지만 한때 나를 파괴했던 전화통화는 내가 계속해서 쓰는 이야기의 첫 줄이 되었다.
한 번의 하나의 선택, 어렵게 얻은 지혜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한때 성공한 나이든 남자에게 눈이 멀었던 젊은 인턴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이 되었다. 남편의 변호사를 떨리는 결심으로 마주했던 배신당한 아내는 다른 사람들을 그녀의 주장의 정확성으로 떨게 하는 존경받는 법률가가 되었다. 한때 결혼을 통해 자신을 정의했던 여성은 그녀의 진정한 자아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무한히 더 완전하게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배신의 잿더미에서 내가 쌓아 올린 삶, 나를 만족시키는 경력, 내가 만든 집, 나를 키우는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열린 길을 둘러보면서 나는 나를 여기까지 이끈 여정의 단 한 걸음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심지어 그것을 시작한 파괴적인 전화 통화조차도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내 가장 큰 자유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서지혜가 누구인지 발견할 기회와 사과나 타협 없이 그녀가 완전히 될 용기. 때로는 한 이야기의 끝이 더 나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 내 이야기는 여전히 하루에 한 번씩 내 자신의 손에 굳게 쥔 펜과 내 자신의 상상력의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미래와 함께 쓰여지고 있었다. 한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던 젊은 여성은 법정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가장 시적인 정의였을 것이다.